8월 31일 금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을 거치면 이제 9월 달입니다. 가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무리 폭염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해도 정확하게 시간만 흘러가면 기세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이치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권력이 겁을 주고 집어넣고 압수수색을 하고 1인 방송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괴롭혀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세상에 이런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빗속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앉아 있고 430조를 쓰고 더 나아가서 100만 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도 다 제가 봤을 때 헛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투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를 제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위정자는 결국은 자기가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기 또한 그 칼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불행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를 투쟁으로 상대를 적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그걸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부터 그 재물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를 쓰고 국민들을 상대로 패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지. 저한테 대해서 이 가뭄에 콩나듯이 일주일에 2번 나가는 방송에 그것도 서울 종편은 1번 나갑니다. 거기에 댓글 다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아닐 정도로 매도를 합니다. 자, 저요 보수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정치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성역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가 이렇게 수구 꼴통 거구라고 내몰리면서 욕을 처먹을 정도라면 이 나라에 그런 글을 다는 사람도 국민이고 시민일지언정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게 겉으로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왜 피를 쓰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파퓰리즘에 의해서 우매한 국민들을 거리로 동원해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처럼 써먹으면서 한마디로 권력을 끌어가고 있는 좀 파쇼 집단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한 파쇼. 이게 얼마나 갈 거라고 봅니까? 자, 오늘 뉴스 브리핑 금요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칼럼 주제는 올드보이가 기어노는 참으로 평온한 한국당, 뭐 저런 보수 야당이 있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교안 전 총리가 몸을 풀고 홍준표, 김무성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부분에서 그들에게도 그것이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과거의 보수 정권들의 권한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권한에 따르는 고상한 상류 기득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어떻게 일치했느냐?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허무하게 망해가서 치욕 중에도 보통 치욕이 아니잖아요.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잡혀가지고 지금 갇혀있고 그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재상을 지내고 망료를 한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내 죄가 아니고 왕의 죄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수의 가치는 무슨 가치입니까? 벼슬 해 먹는데 유리한 처신과 또 상류 기득권의 인맥 네트워크와 또 그 기득권을 편들어주는 이해관계에 대한 서포트, 이런 거 외에 보수의 가치가 뭐가 대한민국에 남아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정권이 망할 때 그 정권이 망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정권의 핵심의 축을 떠받들면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망하면 자결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는 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보고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정권에 정말 충원을 할 만큼 했고 몸으로 때울 만큼 때웠고 싸울 만큼 싸웠고 그리고 그 정권에서 권력에 곁을 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렇게 황장수 너 어쩌니, 배신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뭔가 하면 서로 죽음과 신화로 계약을 맺었을 때 배신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운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박 정권의 정책을 기한해가지고 발표하도록 기득권의 입장에 서서 요런 정책을 발표하면 저가 좋아할 겁니다, 여가 좋아할 겁니다 하고 한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인사를 추천해가지고 또는 자기 스스로가 끈을 대서 고위직을 누린 사람들, 알짜배기 공기업에 알짜배기 정무직에 그리고 또 막대기만 꼽으면 되는 지역의 공천에 자, 재미 본 사람들 숱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망하는데요, 처절하게 반성을 하거나 내 책임이라고 하거나 정말 자기가 잘못한 만큼 자책해서 들어가거나 자살하거나 투쟁하거나 한 놈 별로 없습니다. 권력이 휘두르는 칼이 무서워가지고 다 시켜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원래 있기나 한 것일까? 흔히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온 전통, 훌륭한 전통의 유지. 대한민국에 내려온 훌륭한 전통이 뭐 있습니까? 딱 깨놓고 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보수가 아니고 기득권, 수구 기득권으로 전락해 있다가 저 어설픈 운동권 시에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 정권은 하는 거 보니까 남을 쫓아내고 잡은 놈도 저도 형편없다. 그러니 저것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근데 문 정권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국당에 기회가 오겠느냐. 문 정권이 슬쩍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태를 해가지고 모양을 바꾸어가지고 또 집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문 정권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재집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죽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17%에서 11% 사이에 요지부동으로 틀어박혀 있습니다. 비대위가 떴으면 적어도 비대위다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국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쇄신하고 혁신하는 뭔가의 모습, 여태까지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게 꼭 푸다거리 같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도 좋고요. 한국당의 가치가 옳은가에 대한 한마디로 피 터지는 토론이라도 좀 해보든지, 차라리 한국당은 가치를 위주로 다양한 정파가 있어야 되는데 정파가 없는 그야말로 계모임 비슷한 이익단체처럼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과 비전과 노선과 미래를 놓고 투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당이 쥐죽은 듯 고요하고 평화스럽게 한마디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쌈겨 간다. 지금 한국당의 제 모습을 보면요,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한 마리 냄비 안에 찬물에 딱 넣으면 아주 조화가 퐁당퐁당합니다. 그래 불을 올려가 약간 따뜻해지면 아주 행복해 한대요. 그러다가 뜨셔지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삶겨가지고, 우리 어릴 땐 개구리도 많이 삶아 먹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삶겨 죽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모습은 투쟁은 없습니다. 자, 밥 한 번 굶었다고요? 한국당에 밥 굶는 사람은 왜 5일 이상 못 굶습니까? 그 한 20일 굶어도 안 죽던데, 야당하는 사람들은 굶었다 하면 기본 보름에 한 달씩도 하던데 왜 한국당은 5일을 못 넘깁니까? 그리고 밥을 굶으면 비장함이 있어야지, 밥 굶고 뭐 하나 얻어냈다 하면 그 뒤부터는 그냥 룰루랄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작년 11월 달부터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기본적인 가치는 보수입니다. 저보고 무슨 보수라 하지 말고 무슨 시장 경제니 뭐 운이 어쩌니 별별 자유주의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수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불리하다고 학술적 용어가 되어 있는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보수의 반대말이 진보니까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보수는 진보를 써야 되니까. 진보는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거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이야기지요. 진보가 좋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진보라는 말을 생각하면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생각나면서 한마디로 들이 근처에 설치다가 나라 말아먹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각자 머릿속을 세탁을 해야지 학술적 용어인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쓰는 데 따라서 살고 죽을 일 같았으면 100번도 더 보수라는 말이 벌써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기본 가치는요, 안보입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안보입니다. 북한이 있는 한은 보수의 가치는 핵심은 안보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 정권이 안보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이건 확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한국당은 투쟁을 해야죠. 뭐부터 투쟁해야 됩니까? 판문점 4.27 회담 인정할 수 없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문재인 당신이 김정은과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김정은이 지금 미국의 평화협정까지 들고 나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철도 도로 연결을 해준다고, 가스관을 연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개성에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한다고 거기에 남겼고, 휴전선 일대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군축이라는 명분에 우리 국군의 무기나 장비나 인력을 철수한다는 합의까지도 들어있다. 서해안에 NLL도 지금 위태롭게 만드는 문안도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4.27 판문점 협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겠다 하고, 폐기하지 않으면 무한투쟁을 하겠다고 한번 나자빠져라는 겁니다. 왜 못해요? 국민의 지지가 뭐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더 떨어질 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면요, 지금 2배는 놓을 겁니다. 그럼 왜 안 해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잡혀갈까 겁이 나서. 문재인이 공공기관을 불러놓고 자아 비판을 기관장들한테 시키면서, 뭐 북한입니까?
자, 뭘 반성합니다. 뭘 반성합니다 했는데 뭐예요? 국회 158명인가가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했다. 그 김기식 때 문제된 문제. 자, 너네들은 한번 틀어보자 이거겠죠. 아니, 한국당만 있습니까? 민주당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쫄아요. 이거 전부 고발 조사하라.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인사청탁한 거, 받아먹은 거, 예? 이런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투쟁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마디로 투쟁이라는 게 귀찮고 싫은 겁니다. 왜? 아니, 국회의원을 뭐 때문에 됐는데 내가 정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주변에 어깨 힘주고 또 기름값에 기사에 용돈에 사무실에 비서에 보좌관에 가는 데마다 인사하고 전부 대우하고 이거 즐기려 국회의원 됐지 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밥 굶으려고 주먹 들고 흔들라고 국회의원 됐냐. 그런 사람이 저놈의 당의 대부분이에요. 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한번 보세요. 저기에 툭 하면 저 사람 야당일 때 길거리로 몰려가고 국회 보이콧하고 맥살잡이하고 싸움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는데 한국당은 못하냐? 그 사람들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질화된 투쟁가와 한마디로 폼 잡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한국당의 웰빙들 사이에 싸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일 때는 그러고도 살아라 괜찮은데요. 야당이 됐는데 자기들이 여당일 때 하던 웰빙 짓을 하면 그 야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가 틀렸어요. 안보 투쟁을 전면적으로 4.27 판문점 협정을 거부한다. 비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비준을 국회 비준을 하겠다는 걸 가지고 붙어버려야죠. 비준 조안에 폐기하라고 나가야 되고요. 종전선언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군축 지금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 군축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약속 안 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나자빠져야죠. 자, 그래서 한국당은 이 안보와 지금 문 정권이 개판을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 이 두 가지를 내걸고 문 정권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걸 국회에 협조해 주지 못하겠다. 석탄 밀수까지 걸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4.27 판문점 협정 폐기하라. 그 안에는 군축부터 뭐 대북 경협 다 들어 있습니다. 종전선언까지.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주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중단하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석탄 밀수 과정의 국정조사 청문회 다 하자. 이걸 내걸고 9월 정기국회 뭐 합니까? 자, 10%쯤 올린 문재인의 470조 예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거 하려고 정기국회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 땅 국회가 안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회가 없어져도요, 대한민국은 평온하게 굴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자신만의 가치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비전과 노선과 정책과 가치 그런 부분이 저런 사람들 다른 당과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정치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이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으로 코너에 몰려서 경제를 망치니까 슬쩍 규제 혁신한다고 그렇게 규제 혁신 몇 가지 하면 경제가 살아날 듯이 쇼를 하면서 원격 의료와 인터넷 은행을 해요. 인터넷 은행요? 젊은 사람들 전부 빚쟁이 만들고 제조업에 충실히 노력해서 고용을 늘려야 될 대기업이나 IT 대기업들이 IT 재벌들이 한마디로 돈 장사 해먹겠다라고
젊은 사람들 전부 빚쟁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용은 거의 없는 인터넷 은행. 알고리즘 가지고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돈 들어갈 일이, 예? 그 다음에 고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왜 해줘요? 원격 의료요? 대한민국 같이 병원 잘 돼 있고 시스템 잘 돼 있는 나라에 원격 의료를 왜 합니까? 자, 고용을 없애는 이런 일들을 규제 완화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한국당의 저 돌대가리들, 돌대가리가 아니라 알죠? 왜 아냐?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원격 의료는 소수의 재벌들의 먹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벌써 몇몇 회사들을 기사들 검색해 보세요. 몸 풀고 있습니다. 왜 보수는 건강한 다수의 기업들을 대표해서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정치에 한마디로 장난이 되지 않도록 자유시장 경제가 정상으로 굴러간다면 그걸 옹호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몇 명, 서너 놈, 너댓 놈을 위한 정책 변화를 규제 완화하고 경제 살린다고 하는 입장으로 대신해주는 브로커 같은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자기들 내부에 이해찬이 대표로 바뀐 다음에 쌈박질을 해갖고 인터넷 은행은 지금 물 건너 가나 하고 있고 한국당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청와대가. 원격 의료도 아마 민주당에서 이해찬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 반대해온 것은 반대해온 이유가 있었고 저는 야당이 주로 좌파가 반대했지만은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뭐냐?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자유시장 경제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온 것이 분명히 있죠. 보수에서 이 때를 못 뺏기면요. 보수는 뭐냐? 한마디로 보수를 뒤에서 주물러서 좌지우지하는 소수의 돈 장난하는 장사꾼의 앞잡이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다수의 대기업도 성실하고 그리고 어려운데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정부가 가진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제하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저보고 또 좌파 위장보수라고 합니다. 아주 저는요. 문바들이 저보고 개장수라 하는 것보다 이 썩은 보수들 일각에서 저보고 위장보수나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불쾌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음해와 왜곡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고 할 겁니다. 저보고요. 보수의 네트워크를 구하라. 니만 무슨 세상을 다 아냐? 너 잘났다고 혼자 돕고 다니냐? 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대하거나 네트워크를 할 만한 사람 중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없는데 기존의 보수에 그런데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수가 없지요. 내 가치를 포기하고 손을 잡습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지요. 차라리 이 방송을 하지 말아버리는 게 맞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칩니다. 그러면 한국당 안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과거부터 내려와서 무조건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부동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건축 경기 살려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규제 완화해야 된다. 누구든지 참여해서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의료를 해야 된다. 면세점 허가도 막 내줘야 된다.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대기업들의 모임 안에서도 규제 완화로 면세점 허가 더 내준다고 경제가 살겠느냐라는 말이 자기들 내부에서도 나왔대요. 솔직히 말하면 99.999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의료 같은 부분을 할 생각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면세점 입국장 그거 할 맨놈 매는 그게 무슨 경제 살리기냐고 이야기를 하고 조소를 띱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마디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기업적인 요소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땅을 살래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곤조를 부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이 뭘 하려면 장난치는 사람이 나와서 방해하고 요즘 그래서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와서 저기가 내죽이네 이러면 그게 장땡입니다. 법도 없고요. 논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서 정말로 기업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땅 사고 고용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뜯어먹는 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뜯어먹습니까? 온 국가기관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 다 동원해서 차례대로 털지 않습니까? 이거 털어가 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자진 신고 기간 두었어요. 기업들의 탈세 배임 횡령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라고 하고요. 그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문제가 되면 일정 액까지는 돈으로 떼라고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저 회사에 엄청 쌓아놨잖아요. 물론 개인 돈은 아니지만 사주가 문제가 되면 한마디로 그 문제된 돈 몇 배를 돈으로 떼우고 그 다음에 투자나 고용으로 떼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탈법을 심하게 한 사람은 일정 선을 정해서 그 선에 넘는 이해되지 않는 탈법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그때부터는 칼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허구한 날 기업을 털고 16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신동빈이가 14년이면 다른 사람은 140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한국당이 친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당에 이 미래가 없는 부분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비대위에서 토론을 하면서 미래를 이제 이야기하라, 젊은 사람의 뭐 입장을 이야기하라 해서 듣는 토론회가 있는데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무슨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의견을 무시한다, 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다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다, 무슨 뭐 그런 이 하향식 그런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방향이 국민 대중들과 젊은 20, 30대의 시선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지 못한다. 그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감하게 한국당의 수구 기득권이나 상류 소수들을 위한 정책이나 노선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서민들 다수를 위한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건전하게 기업을 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방향으로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의 노선을 과감하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보수라고 생각한 것들이 이게 보수가 아니고 수구일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는 한국당에 20, 30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에 있는 20, 30대는 나이만 젊었지 왜 권력을 우리한테 좀 떼주지 않느냐는 투쟁이지 젊다고 해서 그 당의 미래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오늘날 보편적 20, 30대의 고민과 그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세상의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 시각이 없어요. 자, 저거들끼리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으면 밖에서 불러가라도 들어야 될 건데 제가 한국당 토론회 갔어요. 한 2번 갔지요. 뼈아픈 소리 하니까 뭐란 줄 알아요? 한 명이 손들더니만 고마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그래 당신 앉아라 그랬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다고.
박수도 한 번 안 칩니다.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박수 좀 받는데 당신들은 내가 말하는 게 불쾌하냐고 제가 했어요. 그 뒤에 한번 오라는데 안 갔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놈의 당에 가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집단에는 진정 어린 충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저 한국당요. 이 황장수가 그 붙어먹을 일이나 정치에 미련이 있다 하면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올드보이들이 다시 기어나가고 뭐 한다요? 자, 황교안이든 김무성이든 홍준표든 뭐 프레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해요. 뭐 해야 되느냐? 예? 광화문 앞에 가서 문정권 물러가라. 4.27 판문점 협정 철회하라.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라고 한 보름이라도 단식 좀 하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요. 왜 그러냐? 대표가 되고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 노블레스일수록 어블리주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귀한 것만 누리고 싶고 천한 것은 하기 싫고 그러면서 보수를 대변한다고 귀한 자리에 앉아서 있는 113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당신들을 위한 자리에 문정권이 싫다고 공짜로 권력을 국민들이 던져줄 거라고 보십니까? 엉망이라도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요놈들한테 한 번 더 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엉망이라도. 왜?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원격 의료하고요. 인터넷 은행만 봐도 한국당이 기득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망했으면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기는커녕 요즘 배가 좀 고프네. 좀 따뜻한 봄날이 올 때까지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 오면 일어나서 고기 다 잡아먹어야지. 요 생각을 하는 곰 같은 집단이에요. 자, 한국당 이렇게 미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렇게 지지율 11%, 17% 나오는 당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제 싸움도 안 해요. 왜? 어차피 비대위 맡겨놓고 한 두세 달 하라 그래. 뭐 정기국회에 국감이 있으니까 그걸로 세월 지나가는 거고 여기서 싸움하다가 괜히 이미지 더러운 놈 찍히면 나중에 지장 있고 이러니까 좀 비대위 놔놨다가 어차피 두세 달 굴러갈 거니까 한 두어 달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너네 뭐 했냐 물러가라 하고는 당권 싸움을 해서 내 개파가 당권 잡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공천되면 또 한 번 더 먹는 거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만 문정권에 애국 국민만 분노하고 속이 터지고 잠이 안 오지. 저 사람들은 골프 치고 해외 나가고 아주 조용히 지 할 일 다 하고 즐겁게 살아요. 원통도 분노도 없어요. 이런 정당을 이대로 절대로 밀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짓을 하면요.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국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 먹으라고 빚을 하고 상 차리고 청소하는 사람이 국민이 아닙니다. 너들이 국민을 모셔야죠.